내년 우리 사자성어가 차원초월입니다. 예, 리프트를 꼭 타야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차원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1차원은 이제 손이죠. 2차원은 평면이죠. 3차원은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4차원은 뭐가 되죠? 그 공간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은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원을 초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에서 현재 보이는 것 그거를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예, 하울링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 공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를 하면은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쓰셨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4차원의 작업을 하신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인데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을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래로 간 거죠. 5년 후, 10년 후 또 내 인생 전체를 조망을 해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획을 하는 겁니다. 자, 미래의 나의 모습을 현 시점에서 내가 그려놓고 그거를 미래를 현재로 당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데 실제로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옆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래를 땡겨와서 현재를 산다 하는 거예요. 요게 차원을 초월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을 초월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그 수준 이상의 현격한 엄청난 격차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서점가에 초격차라는 말이 지금 서점가에 돌고 있습니다. 격차를 내되 사정없이 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격차를 내는 방법이 같은 차원 안에서, 같은 디멘전 안에서 큰 차이를 내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타고난 재능까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원을 달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현재 공간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미래로 가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마 차원이 달라서 보통 주변에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여러분 모두가 넘사벽이 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삶만 살고 있다고 하면은 매우 힘든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왜? 격차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같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그나마 격차를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할 만한 어떤 에너지가 없다 하면은 유일한 방법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건가를 아주 세세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운을 보면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살 건지를 경영하듯이 철저하게 어떤 구조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짜 넣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것이 실현이 안 됐지만은 나는 그거를 현실로 끌고 와서 미래의 모습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머릿속에서 꿈꿨던 그 미래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을 몰아때려서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현실을 똑바로 봐라.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 현실 이렇잖아. 이렇게 꼬박꼬박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가능성, 미래의 어떤 가능한 모습들을 미리 그리고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실은 이렇지만은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책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 그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공간에서 현 시점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현재 공간, 3차원이라는 공간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시점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미래로 가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려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려넣는 것을 그려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현 시점에서 3차원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들어오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3차원에 있는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4차원이 돼가지고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고 와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의 내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알을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석류알을 어금니로 아자자작 터뜨립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석류를 먹지 않았지만은 입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석류를 먹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법, 그 방법, 그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누라도 바꿔야 된다고. 예. 우리 리더들 마누라 다 바꾸셨더라고요. 예. 전에 그렇게 빡빡하고 앙칼지던 그런 마누라들이 전부
호랑이 같던 그런 마누라들이 지금 순한 양처럼 다 바뀐 이더구 임페리얼님 맞죠? 우리 임승택 크라운 마스터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발 올렸다가 그냥 채여가지고 침대 밖으로 떨어졌다는, 어디다가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말이야. 어디다 발 올리냐고 그냥 걷어 차가지고 그냥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그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번은 진짜라고,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참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더라고요. 그때 애터미가 한 40명 50명 모일 때예요. 그때 끌려와가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냐면은, 아이고 하여간 알았어, 그냥 해봐, 그냥 도무지 믿으면 안 가는데, 아이고 그냥 말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해봐 하는. 그러니까 원데이 세미나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저한테 소개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표정이 딱 그거예요. 아이고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자기 남편도 그지인데 회장도 그지 같은 회장이 모여가지고 몇십 명 모아놓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참 가관이다 정말 하면서, 아이고 말리는 것도 귀찮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해봐, 아이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순한 양처럼 바뀌었고, 저를 보면은 얼마나 그냥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지, 좀 자주 좀 오시지. 그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도 가끔 보고 싶네요, 오늘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마누라도 다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님은 또 다단계 한다고, 그만큼 해봤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다 가둬버리려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그놈이 누구냐면 그 자식놈이야. 지금 우리 본부장 됐어 그놈이. 그런데 하여간 지 아버지 그냥 가둬버리겠다고,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님 사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겨우 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좀 보고 싶네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신병원에 넣지 않고. 그 사모님이 말리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임페리얼 한 분을 잃을 뻔했습니다. 자, 그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하고 애터미의 얘기를 들었던 분들하고는 똑같은 3차원 공간에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머릿속에 애터미의 미래를 가져와서 현실로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 사모님들은 지금의 남편밖에 안 보이니까 침대 밖으로 차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와버리지 그냥. 그랬으면 그 사모님 참 팔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어떤 모습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면은, 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은 내 표정과 말투와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변해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순서가 있어요.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뭐부터 변하냐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가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내가 창출해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피조물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 현실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4차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한대, 미래에 무한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영원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휘는 겁니다. 자, 과거라는 공간이 휘어가지고 현재에 와 있고, 미래라는 것이 휘어가지고 현재에 와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인데 현재고, 현재인데 미래고, 미래인데 현재인 거, 이게 영원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이런 사고방식,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미래를 가져오면은 그 미래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몸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방금 성유화를 가지고 실험을 했듯이 우리 몸은 실제 일어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좋은 장점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3차원인 현실 속에서 현재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넘어서 미래로 가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가지고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상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넘사벽이 아닌 거예요. 4차원이 아닌 거예요. 4차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뻔한데 어떻게 네가 5천만 원씩을 벌 수 있다는 얘기냐? 너와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 중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없어. 너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고를 좀 해야 돼. 너 왜 이상한 사고를 해? 왜 특별한 사고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보통의 삶 내지는 보통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원에 나와 있다시피 생각을 경영하는 것, 미래로 가가지고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를 기획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온수떼기한테, 요즘에 가스방에 보면은 오늘은 무슨 온수 날입니다 하고 이따위 글들 좀 올리지 말아요.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 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늘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날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은 조심하세요 그럼 벌벌 떨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통칭해서 하는 인문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등신이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등신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이렇다고 그러면, 남이 저렇다고 그러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쫓아다니고, 또 남들이 하는 통상적인 통계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등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등신. 예. 등신 좀 하지 맙시다. 예. 정말 여기 김연홍 크라운 마스터 여기 있습니다. 어제 승급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다고 해도 그거 안 밝혀도 다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어제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발표해보고 아마 처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반에서 몇 명 이렇게 있을 때만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다른 호텔에 지금까지 따지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데서 훈련 안 된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으로 보면은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분은 믿는 게 있었어요. 뭐를 믿었냐면은 자기의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평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그렇게 호덕호덕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평균의 사람들의 그 삶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꾼 거예요. 미래를 꿈꾼 거예요. 물론 그때는 꿈꾸는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꿨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 꿈도 못 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200만 원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2천만 원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2천만 원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5천만 원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10억도 보이죠? 예, 지게차 타고 아마 다음에는 저 천정에서 슉 날아올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은요,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상상 이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영을 교수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예. 전공 3과목 중에서 2과목 합격하고요. 1과목 불합격돼서 29일 날 호주 가려고 그랬는데 제 시험이라 예, 또 시험 봅니다. 영어는 다행히 좀 쉽게 나와가지고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영어는 합격을 잘 했습니다. 공부를 뭘 박수 쳐요 그걸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경영학을 배우면서 그 박사과정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제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학교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데 교수님들은 보니까 다 빵빵해요 요즘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학은 평준화가 안 됐지만은 교수진은 평준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도 평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교수님들만은 빵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금 빵빵한 교수들이 남아돌기 때문에 굳이 삼류대학이라고 삼류교수를 쓸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애터미를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죠. 사실은 또 그거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이 경영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영을 애터미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애터미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애터미에서 해보니까 되던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100%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자율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요 만나는 점을 어디로 정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경영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는 관리, 감독, 감시하지 마라. 100% 자율권을 다 맡긴다. 좌장격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진격해서 나가라고 직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에게는 당신들은 군대로 치면 사병이 아니다. 장교들이다. 사관학교에서 4년 공부하면은 장교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 대학 이상 졸업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장교로서 움직여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 나가라. 그리고 위에 결제받지 말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장과 동등한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발표를 하면은 교수님이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애터미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출액이 70억입니다. 대단하네요. 그게 성공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경영학 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그런 내부 경영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업계에 평균적인 관리비가 25%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9.8%, 1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얼마를 더 버냐면은 15%를 그냥 버는 거예요. 뭘로 버느냐? 우리 경영관리 능력으로 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요 25%를 관리 비용이라고 다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중에 택배비가 있어요. 택배비는 25% 쓰는 회사도 약 3%가 들어갑니다.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약 3% 들어갑니다. 여기 빼면은 19%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3% 정도의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카드 수수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4% 정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4% 중에는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데이 세미나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 들어가는 큰 호텔을 빌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 비용도 요 4%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른 회사는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데이 세미나에 오면은 밥값 2,000원 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주 업체 밥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지불하는 돈은 전에 3,500원이었다 지금 4,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예, 식자재 값이 다 올라가지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조금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데이 세미나에 오실 때마다 1인당 2,000원씩을 회사에서 보태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 4%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안 하는 것까지. 앞으로 한국에 좀 큰 리조트 호텔을 하나 지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분들이 정기 투어를 와 있죠. 한국에. 그럼 한 달에 한 나라에서 한 번만 오고 있어요. 그것도 40명, 80명, 120명 버스 몇 대냐로 딱 숫자를 제한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호텔을 갖게 되면은 외국에서 오고 싶은 대로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 값은 좀 내고 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다 관광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끼올 거예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보다도. 오면은 일단 우리가 좀 주무시고 먹고 하는 거 정도는 우리 한국에 오신 손님이고 애터미 본사를 방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은 매주 수백 명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초대를 해서 좀 접대를 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해외 지사장님들 해외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땅 산 것도 없고요. 예. 뭐 아직 뭐 어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예. 4차원이 돼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지금 호텔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을 짓는데, 이거 방마다 다 이게 화장실 만들고 뭐하고 하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몰려오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막사처럼 해가지고 그냥 군대 침상에 쪼르륵 눕듯이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무슨 잠을 자냐고. 예? 그냥 그 막사 안에 이쪽 침상에 15명, 이쪽 침상에 15명, 30명씩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묻고 답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치면은 뒤로 뒤집어져 자고 깨자마자 또 얘기하고 그래서 각자 방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은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군대 막사처럼 지어가지고 합숙을 좀 시키면 어떨까.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대로 문화적으로 이게 수용이 되는데 문화적으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럼 이제 이런 방법처럼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4차원이 돼가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계속 호텔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호텔을 어디다 지을 건지 또 뭐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 계속 머릿속에 어느 날 이 머릿속에 들어있던 호텔이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애터미 호텔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오시는 우리 해외 애터미 리더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제법 구경할 만 하거든요. 지금은 나무 빌딩 빌려가지고 막 조각조각 4개 빌딩 빌려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봤을 때는 막 애터미가 제법 그냥, 뭐 조단위 매출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법 괜찮은 회사인 줄로 알고 왔더니만 막 쬐끄만한 빌딩에 막 새빵살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모시기도 힘들었는데, 자, 이제 건물이 지금 3월 우리가 한 20일경이면은 이제 본사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뭐 인테리어 공사만 이제 시작이 됐고, 뭐 거의 이제 2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실제로 이제 준공검사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롯 공장 지금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지금 이 정도 강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시적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들이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을 계속 마음껏 초청해서 애터미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지금 이제 톱하기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은 해외에서 오시더라도 좀 보여줄만 하니까, 예. 그래서 자, 이 4% 안에는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임직원들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은요, 정말 사원이라고 그래도요, 거의 임원급이에요. 일하는 걸 보면 실제로 결정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장소를 얻고 결정하고 하는 게요, 그냥 몇 년 차 안 된 그냥 뭐 대리인지 팀장급인지 누가 그냥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그냥 일산에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러냐고, 예. 그리고 리프트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타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한을 위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4차원적인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경영 기법이 애터미의 이런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중국이 오픈이 되고 인도가 오픈이 되고, 지금 이제 터키 지사장이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제 오픈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권으로도 우리가 진출을 해 나갈 거고, 터키는 또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요충지에 있는 그 터키에 우리 지사가 열리게 되면 이제 정말 만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미래로 가서 머릿속에 그거를 집어넣어서 경영을 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이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혁혁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이 15% 안에서 회사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회사 이익 나는 것이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비자한테 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납품업체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임직원들의 월급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4차원적인 경영을 해서 경영 혁신을 통해서 줄인 이 중에서 우리는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10% 정도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5%가 또 남아요. 그럼 5%는 이리저리 나눠주는 거예요. 제품도 더 싸게 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남은 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용도로, 또 이 10%를 가지고도 그런 호텔을 짓는 데 투자하고, 또 이런 본사를 짓는 데 투자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 세계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하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떴어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구상이 끝난 것은 약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컨셉은 완벽하게 그때 다 잡힌 거예요. 그런데 소셜 인프라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늦어진 것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보다도 먼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IMKorea.com이라고 종합백화점을 만들고 했었지만은 그때 이 인프라가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3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자,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 올 것인가를 저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통의 허브입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거냐면은 많은 이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 소비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계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발견해낸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공급자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거고 싸고 좋은 건지 소비자는 이거를 판단하는데 매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내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를 분별을 해내야 되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 이 소비자들의 고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 공급 라인을 큐레이팅 하겠다.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믿고 쓰는, 눈 감고 써도 옳은 선택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큐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당신은 될 수 있다. 여기 안 되고 당신은 될 수 있다. 정말 일품일사원칙에 가지고 하나의 품목은 한 회사에, 최고의 회사에 주고 그거를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들은 고민 없이 그냥 눈 감고 들어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믿고 쓰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허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도 여기서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자기네 회사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또 이 터미널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회원들이 모두가 다 허브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 목표 1번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차세대 비즈니스를 구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여기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은요, 모래알들이에요. 조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물건 사고 다음 날은 언제든지 더 싼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 소비자들을 전부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허브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오너와 소비자가 동업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싸니까 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은 애터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허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동업자가 되는, 요게 애터미가 꿈꿨던 바로 유통의 허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 시나리오대로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그래서 실패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쓰러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쓰러져 봤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짓밟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작성하신 인생 시나리오,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 가족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 문제, 노후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시는 용기를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속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싹 혼자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약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을 타고 가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주겠다, 5천만 원을 주겠다, 3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고 외칠 때 전들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것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사기꾼 새끼야, 어디서 뻥치고 있어? 그렇게 욕을 들어먹을 것이 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당당히 외칠 때 우리의 첩경이 열리는 거예요. 평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용기를 가지고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핵심인 거예요. 나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신도 동참을 해라,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고 와서 앉혀놓는 것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애터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